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 마케팅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유통 판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들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 진출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 마케팅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바로 좋은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입니다. 상품성이 물론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내 상품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유통 마케팅을 통해 충분히 잘 팔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거의 다 품질이 우수하고 좋기 때문에 상품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은 유통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연입니다. 처음 상품을 출시한 후 어떻게 온라인 브랜딩을 하고 온라인 유통 판매를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형 유통으로 어떻게 진입할지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통 판매의 5가지 요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유통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요소들이니까요. 두 번째, 효율적인 유통 채널 판매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상품 유통 마케팅 프로세스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계적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상품 유통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유통 판매의 5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상품, 프라이스, 상품 가격, 플레이스, 유통 판매 채널, 프로모션, 마케팅, 그리고 머니, 돈입니다. 유통 판매를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상품 가격을 정해야 하고 판매할 유통 채널이 있어야 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광고 마케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실행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유통 판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판매 초보자의 경우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어떤 유통 채널에,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많이 팔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 유통 채널이나 일단 입점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유통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가격 전략, 유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유통 판매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매출은 올리더라도 단타로 끝나고 유통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좋은 상품이 한순간에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유통 판매를 시작하는 사장님과 나에게 맞는 유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사장님과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국내 상품 유통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보면 제조업자, 생산자, 총판, 대리점, 도매업체, 소매업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 도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 경로를 보면 제조업자,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거나 제조업자, 생산자 다음에 한두 개 소매업체를 거쳐서 바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만, 유통업자는 유통만 담당했지만 현재는 제조업자, 생산자이면서도 도매상 역할도 하고 소매상 역할도 하는 영역의 중복 융합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가 갈수록 짧아지고 마케팅, 영업, 유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갖출수록 그리고 유통 단계가 짧아질수록 판매 가격은 낮아지고 매출 이익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국내 유통 채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유통 채널은 크게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은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고, 온라인 유통은 오픈마켓, 종합몰, 홈쇼핑, SNS 공동구매 같은 PC 모바일 기반의 유통 채널입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유통하는 사람은 오프라인 유통만 하고 온라인 유통하는 사람은 온라인 유통만 하는 등 각자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만 했던 사람들이 온라인 유통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이 하향 트렌드이고 온라인 유통이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 대비 온라인 유통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처음에 온라인 유통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실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1등 업체 롯데쇼핑의 경우 17년 매출 17.9조 원에서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21년에는 매출이 15.5조 원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도 17년 8,010억 원에서 21년 2,156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유통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 커머스와 쿠팡의 경우는 매년 거래액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커머스는 20년 27조 원에서 21년 36조 원으로 33% 신장하였고, 쿠팡은 20년 22조 원에서 21년 34조 원으로 55% 신장하였습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오프라인 유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유통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매출이 줄고 온라인 유통의 매출이 늘어나는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온라인 유통 거래액 1등 업체 네이버 커머스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인 네이버 쇼핑, 네이버가 제공하는 개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쇼핑 윈도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쇼핑 라이브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거래액 2등 업체 쿠팡입니다. 쿠팡은 오픈마켓 형식의 마켓플레이스, 상온 상품 사입 판매 시스템인 로켓 배송, 냉장 냉동 사입 판매 시스템인 로켓 프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G마켓, 11번가, 롯데온 등이 있고, 소셜 커머스는 위메프, 티켓몬스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CJ, 롯데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종합몰이 있습니다.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 채널도 있는데 라이브 홈쇼핑, T커머스, 인포머셜,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전문몰은 버티컬 커머스라고 불리는데 패션, 식품, 인테리어, 중고상품 등 특정 카테고리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몰, 폐쇄몰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검색이 되지 않고 해당 몰의 회원들에게만 노출되는 회원제몰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톡의 엄청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유통 채널인데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 등의 판매 채널이 있습니다. SNS 공동구매는 지금은 하향 트렌드지만 2015년 즈음에는 30, 40대 주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도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온라인 도매몰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유통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출시 후 브랜딩 비용이 덜 들도록 희소성 있는, 의미 있는 상품명, 브랜드명을 선정하고 온라인 SNS상에 상품명, 브랜드명,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상품 컨텐츠를 구축합니다. 상품 컨텐츠 구축 후 상품 등록 시 온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고 구매 후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상품 등록 및 구매 후기 작업이 완료되면 광고를 진행하고 특가 딜, 기획전 등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다음에는 MD 승인 방식의 온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브랜딩 및 안정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이 실적들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 진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 상품명, 브랜드명 선정입니다. 상품명은 의미가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인 네이밍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상품명은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아무런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 네이밍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명을 검색했는데 여러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브랜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상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당 콘텐츠의 상품들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토바라 같은 경우는 검색 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므로 브랜딩하기에 좋은 상품명이라 할 수 있고 네이처스킨 같은 경우는 콘텐츠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브랜딩하기에 좋은 상품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상품명에 네이처, 헬스, 뷰티 같은 유명한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표권 등록이 안 될 수 있고 온라인상에 내 상품을 브랜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대중적인 단어를 상품명에 써야 하는 경우 상품명 뒤에 숫자를 붙여서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명 808, 홍콩 반점 0410 등이 그 사례입니다. 다음 단계는 내 상품명,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SNS상에 콘텐츠를 만드는 온라인 브랜딩 작업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내 상품을 검색, 광고, 홍보를 통해 접하고 관심이 생겨서 더 알아보고자 할 때 보통 검색 사이트나 SNS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해 봅니다. 네이버나 SNS에서 내 상품을 검색했는데 콘텐츠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나 콘텐츠들이 몇 개 없다고 하면 이 소비자는 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옐라보라라는 패션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이버 및 SNS에서 검색했을 때 아무 콘텐츠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명, 브랜드명으로 검색 사이트와 SNS에 상품 정보 및 사용 후기에 대한 기본적인 콘텐츠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금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등 모든 검색 매체, SNS에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효율성을 위해 검색 사이트는 커머스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네이버에 구축하고 SNS는 상품 홍보에 가장 유리한 인스타그램이 좋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통합 검색의 각 영역에 상품 출시 정보, 상품 관련 정보, 사용자 후기 등의 콘텐츠를 구축해야 하는데 사용자 후기 정보가 가장 좋습니다. 고객들의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사용자의 구매 후기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검색의 뷰, 뉴스, 지식인, 동영상, 이미지 영역에 나의 상품명, 브랜드명 키워드 또는 상품 관련 키워드를 넣고 콘텐츠를 구축하면 됩니다. 특히 상업성 키워드에서 보통 최상단에 노출되고 사용 후기를 올리기 좋은 뷰 영역이 가장 중요한데 블로그 체험단이나 카페 체험단을 진행하면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 카페 체험단을 진행할 때 블로그, 카페 게시글에 이미지, 동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이미지와 동영상이
동영상 영역, 이미지 영역에도 노출이 됩니다. 뉴스 영역이나 지식인 영역은 크몬 같은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 발행 및 네이버 뉴스 영역, 지식인 영역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SNS에 콘텐츠를 구축할 때는 상품 사용 후기 및 상품 정보를 올리는데 유리한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습니다. 내 상품의 공식 채널을 개설해 상품 정보를 올리고 인스타그램 체험단을 통해 해시태그에 상품명, 브랜드명 또는 상품 관련 키워드를 넣고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마케팅 자금 여력이 되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네이버 및 SNS에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 온라인 브랜딩 작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오래된 콘텐츠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나의 상품을 브랜딩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기본적인 상품 브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상품명, 브랜드명 및 관련 키워드들로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온라인 기본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상품은 고객들의 구매를 일으키기도 어렵고 유통 판매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유통업체 MD, 도매업체, 벤더업체, 온라인 셀러들도 온라인 기본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상품들은 판매하기를 꺼립니다. 다음 단계는 판매자 가입만 하면 쉽게 입점이 되는 상품 등록식 온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소셜 커머스가 바로 이런 유통 채널입니다. 이런 유통 채널에 판매자 가입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면 됩니다. 각 유통 채널별 수수료와 판매 대금 정상 기간 등을 잘 알아보고 가격 정책을 미리 수립해 놓고 입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마진에 문제가 발생해서 특가 행사나 광고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고 수수료가 높은 유통 채널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고객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경쟁 상품들 대비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구매 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후기가 없으면 아무리 가격이 싸고 상품이 우수해 보여도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구매 후기가 없거나 부실하면 차라리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구매 후기가 많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의 심리입니다. 내 상품이 유명한 브랜드 상품도 아니고 구매 후기가 없는데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이나 카페 체험단을 통해 적정 수의 구매 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상품 등록한 모든 쇼핑몰에 구매 후기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쇼핑몰에 구매 후기 작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유입을 시켜도 구매 후기가 없으면 유입시키는 데 든 시간, 돈, 노력을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브랜딩 작업을 하고 상품 등록 및 구매 후기 작업을 완료했으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유통 채널의 특별 행사에 참여하여 고객들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판매자들이 많은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광고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등록만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고객 유입도 힘들고 원하는 매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에는 크게 검색 광고, 배너 광고, SNS 광고, 영상 광고 등이 있는데 광고의 종류가 많고 광고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고객 후기를 만들어 놓은 유통 채널에 한해
광고 진행을 하는데 초보 판매자들에게 추천드리는 온라인 광고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쿠팡 검색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오픈마켓 광고입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 각 플랫폼의 무료 광고 교육 센터 및 관련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한 후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객의 많은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통 채널의 특가 행사, 기획전, 균일가전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유통 채널은 이런 행사를 끊임없이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 상품의 가격 책정 및 마진 구조를 사전에 잘 세팅해 놔야 합니다. 이런 온라인 광고나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매출, 구매 후기, 충성 고객들을 만들고 각 유통 채널별로 상위 노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광고 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 노출이 충분히 되었는데 고객 유입 및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썸네일 매력도, 판매 가격 적정성, 상세 페이지 내용 및 구성, 구매 후기 숫자 및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상품 등록식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실적을 쌓은 후에는 상위 유통 단계인 MD 승인 방식 온라인 유통 채널로 진입해야 합니다. 여기는 입점이 쉽지 않은데 각 유통 채널의 MD들이 내부 기준에 맞춰 상품을 꼼꼼히 심사하여 입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통 채널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종합몰 홈쇼핑, 그리고 카테고리 전문몰, SNS 공동구매, 복지몰 폐쇄몰, 카카오 선물하기, 쿠팡 로켓 배송 등이 있습니다.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판매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격 정책, 상품 운영 정책에 따라 입점 채널을 선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몰 폐쇄몰, SNS 공동구매, 쿠팡 로켓 배송 등은 온라인 최저가 및 내 상품의 마진 구조를 잘 보고 결정해야 하고, 홈쇼핑은 막대한 투자 비용 및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신중히 입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H몰, 신세계 SSG.com, GS샵 같은 대기업 운영 종합몰은 반드시 입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업 종합몰은 온라인 유통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유통 채널입니다. 종합몰에 입점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품의 브랜드 파워 및 고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추후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진입 시에도 대기업 종합몰 입점 사실은 아주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입점한 후에는 MD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입니다. 오픈몰들과 달리 이런 유통 채널에는 카테고리 MD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MD들이 각종 행사에 참가하게 해주고 좋은 노출 구자에 노출시켜 준다면 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입점해서 상품 등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메이저리그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 진출입니다. 온라인 유통 판매를 통해 상품 브랜딩도 하고 충분한 매출도 올리고 충성 고객들도 확보했으면 유통 판매의 끝판왕,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이 정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보통 상품만 좋으면 입점해서 판매하는데 큰 문제 없지만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의 수준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래서 상품성도 최고로 좋아야 하지만 공급업체가 일정 규모의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 입점이 거절됩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MD들도 온라인 유통에서 매우 우수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유명한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입니다.
입점이 되면 다수의 점포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매출이 있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품의 브랜드 파워를 올리는데 매우 좋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도 담당 MD의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진열 위치 및 진열 페이싱을 결정하고 행사 참가 업체를 결정하고 상품 입점, 퇴점을 결정합니다. MD들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판매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장에 출시된 신상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 잘 알 수도 없고 친숙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효율적인 온라인 브랜딩 작업을 하고 알려드린 유통 채널 진입 프로세스 및 마케팅 방법에 따라 유통 판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한 빅 브랜드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조그마한 신상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시작점은 비슷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효과적인 루트를 통하느냐에 따라 결과점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를 잘 숙지하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각광받는 제품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